이런 가운데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전 백소민 기자의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대 집회가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아진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옥중 서신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동안 탄핵 반대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아마 탄핵 선고에 대한 불복으로 아마 좀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탄핵 반대한 부분에 있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무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일반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을 받을 때 보면 대법원에 가서 최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에 있어서는 어쨌든 무죄를 얘기하는 무죄 추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우리가 광장에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이라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무죄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 따라 이제 다 승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그동안 광장에 모였던 그 탄핵 반대 여론이 앞으로 탄핵 불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또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광장에 모였던 탄핵 반대 어떤 참여자들도 보면 결국은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파면이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파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승복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르게 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더 이상 탄핵 불복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보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조기 대선 전국에 대불입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격적인 질문 이전에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만큼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정당 해산해라. 조기 대선에 나올 거면은 내란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지금 현재 지금 헌법 체계,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수호하라는 게 기본 명령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설령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게 대선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건 적절하지 않은 발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제를 달긴 달았어요. 내란 세력과 결별해라. 그러면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정당 해산 이런 얘기도 하는데 탄핵 국면에서 왜 그거 있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보고 오히려 내란 세력이라고 이제 그 프레임을 이렇게 역으로 씌우면서 민주당 정당 해산해라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정당 해산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정치적으로야 그렇게 이제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파면되고 지금 전국이 안정된 상황이잖아요. 그 대선을 통해서 서로 양당이 이제 거칠게 맞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언어를 과도하게 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 통틀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지지율이 굉장히 제일 높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른 지금 주자들은 거의 한 자릿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0% 중반대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보지 말고 중도층이 과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의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도로의 확장의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30%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40%대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중도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성과 그리고 뭔가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성숙함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는 일단 탄핵 성공했잖아요. 파면시켰고 근데 굳이 그렇게 정당 해산해라 대선 참여하지 말고 대선 참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나와서 단독 출마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굳이 저런 얘기들은 정치적 수사임을 알겠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도 대화 타협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김 교수님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 세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찐 윤파와의 결별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네.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이제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네. 좀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그 보면 그동안 그 국민의힘이 보면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제 탄핵 선고가 나고 이제 인용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튼 국민에 대해서는 뭐 100번을 사과하면 100번을 사과해야 되고요. 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재 선고 나자마자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네. 냈거든요.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저는 뭐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어떤 계엄정당 어떤 탄핵에 대한 잘못을 묻게 되면 국민의힘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하지만 단지 이번에 어쨌든 탄핵 선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민주당의 전략적으로는 너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어차피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민의힘이 계엄정당이고 내란 정당이고 또 탄핵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에서는 탄핵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네. 내란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물어야 된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어떤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고 계엄 정당이고 탄핵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켜서 아마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탄핵에 따른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것은 조금 올바른 네. 선택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것들은 국민의 어떤 참정권이라든가 어떤 선택권을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구성되는 새 정부나 새 대통령 보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탄핵 정당 또는 아직도 뭐 탄핵 심판이라든가 내란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그런 정치적 반사이익만 얻으려고 해서는 저는 과연 뭐 이 민주당이 과연 좀 네. 제대로 된 어떤 국민의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전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그 내란 세력이란 말도 뭐 정치적 수사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극우적 발언이라고 극우적 네. 발언이 영 거슬리면 극우단체와 같이 동행했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사법 좌파 카르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이 얘기를 한 게 누굽니까?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12월 3일 날.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극우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결별해야 돼요. 그것과 결별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일부 중진 의원들 그 무슨 한국사 강사가 계몽령이라고 했다고 해서 거기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건 그분의 자유긴 해요.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무슨 정치적인 걸 떠나서 지성적 관점에서 말이 됩니까 그게?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계몽을 일으켰다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게 어제 이제 선거문에 드러났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또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전대미문의 희극들이에요. 아무리 그 윤 대통령을 옹호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정확하게 사과해야 돼요. 네. 두리뭉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도 사과하지 않는 마당에 네.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종북 카르텔, 사법 카르텔 간첩 얘기도 꺼내고 그분들이 극우적 사고가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생각은 다르게 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과 결별해야죠. 그래야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런 의미를 담고 얘기한 걸로 전 보긴 보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제 윤 대통령과도 말이야 서서 이별을 해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 대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대통령 보고 탈당을 항상 요구하고 그래 왔어요.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그러니까. 탈당 거의 많이 했고. 네. 이건 탈당 정도가 아니잖아요. 빨리 제명시켜야죠. 이건 정치예요, 정치. 윤 전 대통령과 개인 그 의원들의 인연도 인연입니다. 그건 네. 개인적 사적인 문제입니다. 공익의 문제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배반해서 파면이 된 건데 헌법 체계에 의해서. 네. 근데 민주당의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아니 국민의힘 민주당은 제가 잘못 얘기한 거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여기서 선을 그어야죠. 차별화를 해야죠. 그래야 대선에 나와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싸울 만한 그래도 토연에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아무런 거 없이 물론 이제 어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 남짓됐으니까 아직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더욱더 국민의힘이 또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지 그렇지 않고 정말로 탄핵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계엄에 네. 대해서 옹호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지 아직은 두고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네. 아까 민주당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내심은 어제자로 이제 여당에서 원내 제2당이 됐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전국 수방안 논의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방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